자, 어디까지 했죠? 아, 네.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이 너무 길다는 거, 죽음을 되게 이렇게 길게 세부적으로 묘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톨스토이는 이렇게 자연주의적으로 묘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인문학적으로 묘사를 해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플로베르는 아무래도 이제 의사의 아들이고, 본인도 작가가 안 됐으면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네요. 근데 진짜 칼 메스 대신에 붓을 든 사람인데, 그걸로 가지고 칼이나 메스가 외과실 그 수술실에서 할 법한 일을 지금 문학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식할 것 같은 잉크 냄새가 나고, 이게 이제 시작이고, 갈증, 그다음 호흡 곤란, 구토, 오한, 통증, 발한, 이런 거죠. 무슨 코로나 유증상 이런 거 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경련, 뻣뻣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샤를르를 만나죠. 458조. 그 다음에 이제 딸을 또 만나고, 엄마 뭐 눈이 왜 그렇게 커졌어? 뭐 이렇게 딸이 말하고. 근데 이렇게 엄마가 딸을 허투루 키웠는데도 딸은 또 엄마 보면 좀 그래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되게 좀 생기가 없고,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엠마는 거의 여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샤를르와의 관계에서 아내로서의 엠마인데, 누가 그랬어? 누가 그러라고 시켰어? 나는 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비단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에서 다 한 번쯤 써먹을 수 있는 되게 평범하지만 페부를 찌르는 그런 말인 것 같아. 행복하지 않았어? 너는 책 읽는 게 재밌지 않았어? 엄마는 네가 재미있어서 읽는 줄 알았어. 뭐라든가. 예를 들자면 간단히, 이거 맛있지 않았어? 엄마 네가 이거 맛있어서 많이 먹는 줄 알았어. 아니었어? 예의상 먹는 거였어? 이렇게 해서 이 샤를로 보바리의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르트르가 이 소설 되게 좋아했고, 특히나 사르트르는 여기 나오는 이 샤를로 보바리 이 인물이 되게 자기는 알고 싶다고, 이건 뭐하는 인간인지. 근데 보면 볼수록 되게 이게 매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더 좀 탐구하게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샤를르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임종을 맞게 되는데, 임종 직전에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엠마는 자기의 시점과 말을 갖게 돼요. 여기서 거지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거지가 두 번째 등장하는 게 거기에요. 그 레르하고 기요맹하고 비네하고 로돌프를 찾아갈 때, 그때 거지를 보게 돼요. 그때 적선을 해요. 아까 그 레옹 만날 때 적선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두 번째로 여기서 적선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또 만났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을 때 거지가 한번 나왔어요. 이게 두 번째 등장이고요. 거지가 세 번째 등장하는 게 거지가 세 번째 등장하는 게 죽을 때예요. 바깥에서 노래가 들리는데, 이걸 제가, 화창한 날에 후끈한 열기에 못 이겨 젊은 아가씨는 사랑을 꿈꾼다네. 근데 이 노래가 엠마를 얘기하잖아요. 네. 네, 엠마가 젊은 아가씨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의 사랑을 꿈꾸고 그거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근데 이제 이 거지가 약 찾아온 건데, 연고 구하려고 오메를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무거운 남학신과 지팡이를 끌고 이제 보도블록 위를 이렇게 보도 위를 이렇게 다니는데, 엠마는 임종 직전이니까 종교의식이 진행이 되고, 근데 거지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엠마는 감전된 시체처럼 벌떡 일어났다가 거지의 추악한 얼굴이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영원한 암흑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보이는 듯 소름 돋도록 절망적으로 웃고 한 소절 더 들은 다음에 부르르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망을 한다.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이게 거지가 되게 지금 신비주의적인 이런 공포를 야기하는 그런 식인 거잖아요. 미신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 거지에 대해서 오메는 완전히 다른 식의 태도를 취한단 말이에요. 자꾸 저런 몰골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도시의 미풍양속을 해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쫓아내요. 그래갖고 무슨 빈민구제소인가 이제 이런 데로 보내버리는데 성공하는데, 똑같은 거진데 엠마에게는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공포를 일으키고, 오메에게는 정반대로 현실주의적인 공포는 아니고 혐오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내쳐야 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재미가 있고, 이 거지 자체가 되게 인상적이고요. 화창한 날에 후끈한 열기에 못 이겨 젊은 아가씨는 사랑을 꿈꾼다네.
네. 여기 그 최우프의 결투라는 소설에 보면 나제이 주다라는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데 거기도 비슷하게 불륜이거든요. 근데 최욱은 작가가 착하다 보니까 여주인공이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걸 단죄하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나제이 주다를 되게 뭐지 합리화해요. 사랑하는 남자랑 같이 왔잖아요, 지금. 근데 그녀는 유부녀였는데 바람이 나서 이 남자랑 같이 깝가스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보니까 둘이 안 좋은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 폰꼬렌이 이 남자가 그러니까 나제주다를 이렇게 등한시해요. 그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녀도 이 남자를 믿고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일로 왔는데 물론 바보짓이지. 바보짓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체육 같으면 인간의 이런 바보스러움과 나약함을 이 바보 너는 왜 이렇게 나약했어 하고 단죄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포옹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제주다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나제주다도 이 남자를 막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딱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날은 되게 덥고 몸은 달아오르고 나를 유혹하는 남자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가졌는데 가지고 보니까 또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그 멍텅구리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제법 생각보다 제법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작가가 단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플로베르는 이게 되게 세게 나갔고 톨스토이는 도덕 혼자이기 때문에 더 이제 죽어하고 이제 죽이는데 이것도 죽이는 건 똑같구나. 근데 죽이는 방식이 제가 볼 때는 톨스토이에 비해서 이 플로베르가 훨씬 더 이제 잔인하다는 거죠. 죽었죠. 죽고 나서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그냥 이걸로 끝을 해야 되는데 엠마의 미학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완료된 다음에 더 본격화된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나마 이제 근친의 죽음이라면 할머니의 죽음인데 부산이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이미 이렇게 들어가신 상황이라 이거를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게 이제 되게 힘든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묘사를 하는데 이 플로베르가 시신을 이렇게 쳐드니까 수의를 입히고 화관을 이렇게 씌우고 해야 되니까 입안에서 시커먼 액체가 구토를 하듯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소설로 읽는데도 되게 놀라운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샤를르가 왔는데 호기심에서 베일을 들어 올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이런 낭만적인 지향이 있는 거잖아요. 마누라의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고. 그럼 머리카락을 자르러 왔는데 펠리시텐가 그 하녀가 자르러 왔는데 손을 벌벌벌 떨 그래서 오메가 야 내가 잘라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데 역시나 벌벌벌 떨고 막 후다다닥 잘라버리는 장면이 있거든. 네, 그래서 그 죽은 아내의 그런 뭐야 그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라는 이런 낭만적인 어떤 지향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엠마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사랑의 화신으로서 열정의 화신으로서 그녀가 보여줬던 그런 여러 행각들 이 모든 것을 다 뭐야 이 모든 것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디테일들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미학적인 호강을 망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는데 뭐 배설 대표적이고 누구나 다 똥 누고 뭐 이런 장면 보면 다 웃기니까 방귀 뭐 이런 식의 분변학적인 거 뭐 이런 것들 여러 생리학적 디테일들 뭐 트림한다든가 뭐 코를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공포를 같이 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육성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장례식 장면도 되게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막 루오 영감이 너무 힘들어하고 딸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샤를로 보바리도 관을 내릴 때 보면은 막 하지 말라 꺽꺽 하다가 이제 결국엔 나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작가가 묘사하는 장면이 아우 이만큼 했으면은 이제 나도 충분히 애도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지라는 식의 문장이 있어요. 샤를르 보바리에 대해서. 그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엠마는 하늘의 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공이 죽고 나서도 소설이 끝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점에서도 안나 까레니나하고 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